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선이라는 왕조를 설계한 인물 정도전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특히 한양 천도에 숨겨진 깊은 지정학적 서사와 그가 꿈꾸었던 성리학적 유토피아가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양 도성의 주요 지점들과 정도전, 그리고 현재의 광화문 광장이 어우러져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는 흥미로운 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혁명은 단순히 통치자를 바꾸는 것을 넘어 새로운 공간을 요구합니다. 1392년의 역성혁명은 세계관의 거대한 단절이었죠. 고려의 수도였던 개경은 권문세족과 불교의 부패, 토지 겸병, 파탄난 국가 재정으로 회생 불가능한 모순의 공간이었습니다. 과밀했고 사찰은 난립했으며 시장은 무질서했고 귀족들의 사유지는 무분별하게 확장되어 있었죠. 정도전은 이러한 물리적 공간의 단절 없이는 이념적 개혁도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성리학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능력 위주의 관료제와 중앙집권적 유교국가를 지향하는 새로운 공간 바로 한양을 계획하게 됩니다. 한양은 계획된 거리와 정부 청사, 합리적인 구역 설정, 그리고 견고한 성곽으로 둘러싸인 완전히 다른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한양 천도가 처음부터 순조로웠던 것은 아닙니다. 태조 이성계는 도선 국사의 비기와 직위에 의존하여 계룡산을 천도지로 선택했지만 이 계획은 불과 1년 만에 백지화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첫째, 하류는 지리신법을 근거로 계룡산이 사는 건방에서 오는데 물은 손방으로 빠져나가는 쇠폐할 땅이라 주장하며 풍수지리적인 약점을 지적했습니다. 둘째, 정도전은 지정학적 판단을 내렸습니다. 계룡산은 국토의 남쪽에 치우쳐 북방 국경 방어가 어렵고 내륙 산악 지형이라 좋은, 즉 물류 운송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죠. 이는 국가 운영의 효율성, 곧 성리학적 실용주의가 신비주의적 풍수설을 압도한 최초의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계룡산의 대안으로 재발견된 한양은 안보, 경제, 행정의 모든 면에서 완벽한 교차점이었습니다. 북악, 인왕, 낙산, 목멱으로 둘러싸인 한양은 천연 방어 요새인 산악음대의 지리적 이점을 갖췄습니다. 또한 한강을 통해 전국 8도의 물산이 집결하고 중국과의 외교 루트로서 수운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국토의 중앙에 위치하여 균형 잡힌 통치 거점으로서도 최적의 장소였죠. 한양은 이처럼 지리적 이점을 극대화한 그야말로 완벽한 수도 입지였습니다. 수도 입지는 정해졌지만 궁궐의 방향을 놓고 또 다른 중요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이른바 좌양 전쟁입니다. 무학대사는 인왕산을 주산으로 삼아 동쪽을 바라보는 동양 배치를 주장했습니다. 이는 관악산의 강한 화기를 피하기 위함이었죠. 반면 정도전은 북악산을 주산으로 삼아 남쪽을 바라보는 남양 배치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그는 제왕은 남쪽을 바라보고 정치를 한다는 유교적 원칙을 내세우며 동쪽을 보는 제왕은 없다고 역설했습니다. 궁궐의 배치는 곧 나라의 통치 철학을 반영하는 것이었기에 중요한 결정이었고 결국 태조 이성계는 자신의 이념적 스승인 정도전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로써 서울의 도시축은 북악산 경복궁 남산 관악산으로 이어지는 남북축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경복궁의 이름인 경복에는 정도전의 깊은 통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단순한 도시 계획가를 넘어 왕조의 의미론적 창조자였습니다. 경복이라는 이름은 중국의 고전시경 주화편에 나오는 군자만년 계의경복, 즉 군자만년토록 큰 복을 누리리라라는 구절에서 유래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무조건적인 축복이 아닙니다. 경복은 왕이 사치를 멀리하고 덕치를 행할 때만 하늘이 내리는 조건부 축복입니다. 궁궐의 이름 자체가 왕에게 영원히 도덕적 경고를 주는 동시에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라는 기원을 담고 있었던 것이죠. 정도전은 건축을 통해 군주의 일상을 통제하고 성리학적 이상을 주입하려 했습니다. 궁궐은 왕이 자신을 채찍질하는 학습 공간이자 도덕적 훈련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침전인 강령전은 마음의 수양을 통해 평안을 얻는 곳으로 마음을 닦아 환극을 세워야 얻을 수 있는 평안이라는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집무실인 사정전은 깊은 사색과 토론의 공간으로 매일 생각하면 슬기롭다는 가르침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근정전은 부지런함을 상징하며 안일함은 군주의 독이니 부지런히 정사를 돌봐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처럼 궁궐의 모든 전각은 왕이 성리학적 이상에 부합하는 통치자로 성장하도록 돕는 교육과정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정도전은 국가의 이념적 토대를 근본적으로 개조하고자 했습니다. 그의 한양에서는 사찰이 도성 밖으로 추방되었습니다. 대신 그는 중국 주나라의 예법서인 주례의 원칙에 따라 국가의 근본을 배치했습니다. 궁궐을 중심으로 서쪽에는 토지와 곡식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사직단을, 동쪽에는 역대 왕과 왕비의 신위를 모시는 종묘를 두었습니다. 이는 불교적 내세관을 조상에 대한 효와 민생을 중시하는 현실 중심의 유교적 재례 공간으로 대체하여 국가의 존재 이유와 백성의 삶을 유교적 가치로 통합하려는 시도였습니다. 한양의 사대문은 단순한 출입구가 아니었습니다. 정도전은 각 문에 유교의 핵심 덕목인 인의의지를 부여하여 백성들이 드나들면서 자연스럽게 유교 윤리를 체화하도록 의도했습니다. 동쪽의 흥인지문에는 인, 서쪽의 도니문에는 의, 남쪽의 숭례문에는 예, 그리고 북쪽의 숙정문에는 지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풍수지리적 보강을 위해 흥인지문에는 지자를 추가하고 옹성을 축조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중심에는 보신각이라는 종류를 두어 신을 상징했습니다. 이처럼 사대문은 도덕적 결계로서 백성들에게 유교적 가치를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장치였습니다. 숭례문에는 관악산의 강한 화기를 제어하려는 정도전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관악산에서 뻗어나오는 불의 기운을 막기 위해 숭례문의 현판은 특이하게도 가로가 아닌 세로로 세워져 있습니다. 이는 불꽃이 타오르는 형상을 만들어 이열치열, 즉 불로 불을 다스린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한 것입니다. 추가적인 비보책으로는 숭례문 밖에 인공 연못인 남지를 파서 화기를 제어하려 했습니다. 이는 정도전이 유교적 원칙을 지키면서도 당시 백성들의 풍수적 우려를 상징적인 디자인으로 해결하려 했던 유연한 사고방식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정도전은 재상 중심의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6조거리를 설계했습니다. 궁궐 앞에 의정부와 호조, 이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 등 6조 관청을 도열시킨 전조후시에 배치는 왕과 신하들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왕은 세상으로 나오기 위해 반드시 신하들의 거리, 즉 시스템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이는 왕은 뒤에 있고 시스템이 앞에 있다는 재상 중심 정치를 물리적 공간으로 형상화한 것입니다.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추구했던 정도전의 정치 철학이 도시 공간에 그대로 반영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도전의 혁명은 미완으로 끝났습니다. 1398년 강력한 왕권을 지향했던 이방원, 훗날 태종이 주도한 제1차 왕자의 난으로 신권 중심 정치를 꿈꾸었던 정도전은 제거되었습니다. 한양 천도 4년 만에 그는 자신이 만든 도시에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비록 정종 때 잠시 개경으로 환도했지만 한양의 지정학적 가치는 너무나 명확했기에 1405년 결국 재천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설계자는 사라졌지만 그가 만든 도시는 살아남은 것입니다. 태종 이방원은 정도전을 죽였지만 그가 설계한 도시는 버릴 수 없었습니다. 정도전이 구축한 한양이라는 하드웨어는 계승되었습니다. 경복궁과 6조거리의 배치, 그리고 숭유옥불 정책은 그대로 유지되었죠. 하지만 정치 시스템이라는 소프트웨어는 수정되었습니다. 태종은 의정부의 권한을 축소하고 6조가 왕에게 직접 보고하는 6조 직계제를 시행하여 왕권을 강화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정도전은 역적으로 낙인 찍혔으나 그가 설계한 한양은 조선 500년 왕조의 헌법이자 뼈대가 되었습니다. 도시는 돌과 흙으로 쓰인 철학서와 같습니다. 한양 천도는 단순한 수도 이전을 넘어 건국 속의 건국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정도전이라는 거인의 어깨 위에 서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경복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600년 전 정도전이 의도했던 바로 그 축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북악산과 경복궁, 광화문 광장, 그리고 남산으로 이어지는 이 역사적 축은 오늘날까지 서울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요약하고 시사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공간은 이념입니다. 한양은 단순한 수도가 아니라 성리학적 통치 철학을 구현한 물리적 텍스트였습니다. 둘째, 실용과 원칙의 조화입니다. 풍수지리적 신비주의를 배격하고 지정학적 실용성과 유교적 원칙으로 도시를 설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스템의 승리입니다. 설계자인 정도전은 사라졌으나 그가 구축한 시스템과 철학은 500년 왕조를 지탱하는 뼈대가 되었습니다. 그의 비전은 오늘날 서울에도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